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 전국전쟁의 전개로 가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필수 개념이 3가지, 필수 암기사항이 7개 있습니다. 좀 많은 것 같죠? 왜냐하면 정말 한 문제는 꼭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왕들이 있겠죠? 이 왕들의 업적 묻는 거 정말 잘 나오는 단골 문제고 왕들 너무 많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나라별로 좀 그냥 구분만 하면 되는 수준? 요 정도라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어떤 왕들이 정말 주요하게 잘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구려가 나와져 있는데요. 고구려 태조왕, 그리고 고국천왕, 미천왕, 소수림왕 있는데요. 사실 이 성립과 체제정비 왕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잘 나오는 분들을 좀 뽑자면 고국천왕과 소수림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 왕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래도 읽어보시고 좀 알아는 두셔야 나중에 이거 고구려 거였다. 만약에 그래서 백제나 신라왕을 물을 때 바로바로 좀 제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고구려의 태조왕의 업적 중에 하나는 게르부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고구려의 부족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고구려의 부족은 총 5부족입니다. 게르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소노부라 그래서 5개 부족의 연맹체고 그냥 이게 고구려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고구려 거니까 제낄 수 있도록 요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위치상 어땠습니까? 당시 이렇게 고구려 있고 처음에 부여 있고 여기 옥저하고 동해가 있었는데 얘네가 고구려의 압박을 많이 받죠. 그중에서 바로 이 태조왕 때 옥조를 복속시켰습니다. 복속시켜서 이제는 무조건 고구려 말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이제 먹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동해도 먹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고구려의 업적이다라는 거 정도. 이게 태조왕 업적인데 태조왕을 묻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게 고구려 거다라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했던 게르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5개 부족 있죠. 이거를 이름을 바꿔요. 동서남북중. 왜? 촌스럽다고. 촌스럽다고 이렇게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확립을 합니다. 왕권이 강화된 거죠. 이제 형제한테 못 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셔야 하고, 또 고국천왕에서 이따 뒤에 나올 거지만 여기에도 같이 한번 좀 적어주세요. 진대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진대법은 우리 빈민구휼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언제 없겠어요? 이제 봄에 먹을 게 없어요. 겨울에 먹으면,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겨울에 먹으면 이제 봄에 잠깐 없어. 그때 이제 우리가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로 이러한 제도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게 고국천왕 때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고구려다. 요 정도만 알아둬도 돼요. 그냥 보기에 한 줄 정도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미천왕 때는 정말 미친 거죠. 엄청 많이 미쳤어요. 어디까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중국 애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다가 군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낙랑군이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너무 정신없던 틈을 타서 얘네들까지 다 축출해버리는 아주 대단한 왕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고구려 소수림왕은 무엇이냐? 소수림, 뭔가 이름부터가 풀숲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 불을 낸다. 이 풀을 우리가 불태워야 된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여러분들이 불태울이라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불태울, 뭘 불태울? 소수림을 불태울. 그래서 불교와 태학과 율령을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지만 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왕위의 이런 왕권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의 성립과 체제정비에서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소수림왕이 있는데 태고미소 되겠거든요. 태고의 미소를 태고의 미소인데 그중에서 고국이랑 소수림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백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가 오죠. 우리가 삼국의 전성기 순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나요? 백고무신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고무신 중에서 어떤 고무신? 백고무신, 하얀 고무신. 그래서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가 되겠는데요. 시기로는 4, 5, 6인데요. 이것 때문에 또 쉽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이 당시에 전성기 왕을 연결할 수 있어요. 네 글자 왕 찾으시면 돼요. 누구? 근초고 왕. 그래서 근초고 왕 때가 이제 4세기가 되겠고 전성기 왕이 되고요. 자, 그럼 고구려는요. 다섯 글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예, 광개토대 왕만 잘 아시면 됩니다. 아들이었던 장수왕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는 여섯 글자 왕이 있는가? 앞에가 여섯 글자예요. 1, 2, 3, 4, 5, 6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좀 기억해 주시고 전성기 왕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백제 이제 고이왕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한강역을 이제 백제가 차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사실 차지합니다. 백제가 한강 원래 약간 이제 동남부 쪽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는 그래서 관등과 곤복제를 마련하는 그냥 기반 정도 그냥 보기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걸 그냥 근초고가 안 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근초고가 한 게 뭐가 있는가? 여기 보면 암기팁 나오죠. 황제는 근거리도 항상 가마타고 교류한다. 근초고 왕은 대단한 황제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가마타고 한데 그래서 황해도를 진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당시에 고구려 왕이 고국 원왕 이름부터 원망스럽죠? 예, 죽었어요. 전사합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 왕이 뭐한다? 상속,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뤄서 왕권 강화하고요. 가야와 마한 세력까지 다 먹었다라는 거 요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때 너무나 잘 나가죠. 그래서 중국의 요서, 산둥 그리고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몇 세기? 4세기 근초고 왕 백제 전성기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수용하는데요. 누구랑 공통점일까요? 소수림왕이랑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 갈게요. 신라는 이제 좀 안쓰러워. 왜? 너무너무 동쪽에 치우쳐져가지고 우리나라 지역상 어쩔 수 없습니다. 태백산맥 있죠, 그죠? 애들이 이쪽에서 이제 지들끼리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름부터가 겁나 특이해. 그래서 원래 내무랑은 마립간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죠? 왕인 아닌 대군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고,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합국가입니다. 박씨, 석씨, 김씨.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김씨가 뭐예요? 정말 주변에 너무 많아. 무슨 김씨? 경주 김씨. 다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가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됐던 게 이 시점이 되겠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뇌물 마립간 때 이렇게 아주 강력해졌고요. 자, 그 다음 지증왕 되겠습니다.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뭘 지증했냐면 이제 왕호와 국호를 지증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라는 칭호를 드디어 이때 사실 쓴 거고요. 그 전엔 사실 사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리고 왕 칭호를 왕으로 쓴 것도 지증왕 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산국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우리 노래 나오잖아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나오죠. 그죠? 그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지증왕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증왕 요렇게 뭔가 지증하고 우산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왕이 신라의 법흥왕과 그 다음 진흥왕이에요. 법흥왕도 대단하고 진흥왕도 대단한데 법흥, 진흥 이름이 좀 뭔가 흥흥하죠. 뭘 흥하는 거냐? 이게 바로 불교를 흥하게 하는 겁니다. 신라는 너무 꾸적탱이 있어가지고 불교도 늦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자연스럽게 흡수된 게 아니라 믿어라, 강요해야 했거든요. 이게 법흥왕 때 이루어져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을 죽였더니 그 사람 모습 흰피가 막 하늘에 연꽃이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드디어 믿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법흥, 진흥 이런 말들이 약간 불교식 왕명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교 공인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체제 정비도 너무나 잘해. 이름부터가 법이잖아. 그럼 어떤 체제를 정비하는데? 우선 공복을 제정하죠. 자, 그래서 왕 말고 이제 관직 애들이 뭘 입을지 이런 것들을 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색깔별로. 자, 그 다음에 병부, 이건 군사입니다. 군사, 병이죠. 그 다음에 율령은 이제 형벌, 뭐 이런 것들 아까 그 소수림이 했던 거, 백제는 침류왕이 이제 고이왕이 율령을 반포하게 되죠. 불교가 이제 침류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은 뭐 사실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알아두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내신의 플러스. 근데 뭐 어쨌든 우리 내신은 다 지났으니까
쳤으니 우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냥 나라별로만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뭐뭐가 있었다? 골품제를 정비했다. 병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불교, 공복, 그 다음에 법흥왕이 율령도 반포했다. 그래서 골병 나서 불공 드리는 것은 법률이다. 요렇게 그냥 문장으로 법흥왕을 외워주시면 나중에 진흥왕이랑 구분하기가 너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성기가 바뀌는 수준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삼국가 가야 할 발전인데 여기서는 성왕, 장수왕, 진흥왕의 업적을 꼭 암기를 하자라고 나와져 있죠. 자, 백제가 망해갑니다. 왜 망해가냐면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고구려가 너무나 커가는 상황. 그런데 고구려가 초반에는 북쪽으로 거진 진출을 해요. 왜? 중국이 혼란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통일국가가 등장하고 더 이상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남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결국 백제는 한강유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여기 지금 비호왕, 계로왕, 문주왕 나와져 있는데 여기 비호왕 이때 이제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신라의 이제 왕과 혼인을 하는 그런 관계를 나중에는 또 맺게 되고 처음에는 동맹부터 맺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동맹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로왕. 이름부터 괴롭죠? 고구려 침공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했던 왕이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주왕. 문주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해요. 그래서 백제는 수도를 3번 천도합니다. 세 개의 수도가 있어요. 2번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성, 그다음에 웅진성, 사비성 요렇게 옮기게 되는데 마지막 사비성 옮긴 게 중요해요. 그게 누구? 그게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이 왕 자주 나오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 부흥시도 왕들로 연결이 되는데 동성, 무령, 성왕 그래가지고 동맹을 더 강력하게 성공시킨 왕입니다. 아까 혼인도 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냥 동맹만 체결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결혼까지 하는 혼인 동맹으로 좀 더 강력해졌던 왕이고요. 그다음 무령왕 이때는 이제 백제가 아주 중국의 남조랑 너무 잘 교류를 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더 강력해져서 이제 왕족을 지방에 파견해서 왕권도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이거 너무 보기에 잘 나와요. 22담로 나오면 무조건 백제입니다. 22담로 백제, 22담로 백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은 무엇이 있는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이름도 바꿔봐요. 예,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지.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한강유역 되찾으려고. 자, 그럼 되찾으려면 누구랑 연합해야 돼? 지금 고구려가 압박했으니까 당연히 신라랑 이미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 합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라한테 빼앗겨요. 누가 배신 때려? 진흥왕이 배신 때리죠. 그래서 성왕은 너무나 슬픈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성왕 때 이제 나라를 재정비해야 되니까 여러 제도도 바꾸겠죠. 수도를 오부 지방을 5방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강청도 22부. 그래서 백제랑 22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22담로, 22부 다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 복이다라는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차지를 한다? 그렇죠. 이제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먼저 차지를 하고 그 다음 신라로 가야 되겠죠? 방금 그렇게 공격했던 애들이 누구야? 바로 광개토와 바로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광개토왕은 사실 근데 너무 많이 압박은 안 했어요. 이제 한강의 한 이북 정도고 사실 북쪽으로 더 많이 가셨던 분. 그래서 자, 광개토 대왕은 북으로 많이 갔던 사람이고 자,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남으로 갔던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을 좀 보자면 광개토 대왕이 만주 지역을 정복했다. 북쪽이죠.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데 요거 좀 잘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과 관련해서 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적혀져 있는 거야. 요 그릇 안에 뭐 광개토지 호태왕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당시 고구려가 신라 내무랑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왜군을 다 격퇴를 하고 신라에 침입한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 좀 가야도 피해를 입는 그래서 금강가야가 메가리를 잃고 결국 대가야로 연맹의 맹주가 바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야의 상태까지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니까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다시 장수왕으로 돌아가서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 수도도 바꿔요. 평양성. 자, 고구려도 수도를 2번 옮겨요. 그래서 3번 갑니다. 졸본, 국내성, 그 다음 평양성이 되는데요. 예, 바로 지금 북한의 수도가 있는 평양이죠. 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계로왕, 아까 죽었죠. 괴롭게. 자, 중국의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를 했고요. 자, 광개토 대학능비, 이거 아빠 업적 너무 대단해서 남긴 거. 그리고 내 업적은 충주 고구려비, 이거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권 대부분 다 남과 관련이 있는데 요 광개토 대학능비만 북쪽에 있어요. 아빠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 광개토 대학은 좀 부끄러웠나 봐. 얘가 직접 이제 아빠 너무 대단해 짱짱맨 써가지고 남긴 겁니다. 자, 그러면 신라는 어땠느냐? 신라 아까 내무랑 그때는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을 시기. 그러다가 이제 지증왕 그리고 법흥왕 거치면서 드디어 진흥왕이 되는 거죠. 이 진흥왕 때 전성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강을 어떻게 확보했어? 백제랑 같이 갔다가 배신 때리고. 자, 그다음에 함경도도 진출하지요. 그죠? 그리고 대가야를 복속시켜 가야를 다 먹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토 확장을 기념하며 비석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진출하기 위해 함대를 진출시켰다. 이때 함대는 사실 없지만 그냥 외우시라고 함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함대를 진출하고 화랑과 함께 비석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나 잘 나오는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흥왕까지 갔고요. 밑에 가야 몇 개 없는데 가기 전에 여기 진흥왕 영토부터 좀 보자면, 자, 이게 바로 6세기에 신라가 한강 유역 차지했죠? 비석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비석 이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비석을 봤을 때 고구려 비석인지 그다음에 신라 비석인지 구분만 하시면 돼요. 고구려 비석 이름부터가 길죠. 충주 고구려비, 광개토 대학능비 이름에서 딱딱 티가 나고요. 좀 티 안 나는 명칭들, 요런 애들이 대부분 신라의 비석이 되겠습니다. 신라 영토 아주 많이 넓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밑에 가야는 결국 다 먹혔는데 어땠느냐? 초기에는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해요. 가야는 원래 6개 가야 연맹이었는데 이렇게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은 전부 다 신라한테 먹혀요. 초반에는 법흥왕한테 먹히고요. 대가야는 이제 진흥왕 때 먹히게 되었더라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금관가야가 이렇게 먹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힘이 약해져서 그래. 왜?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할 때 도움 주다가 결국에 그때 거기 위치상 어쩔 수 없이 후퇴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그렇게 잡히게 된 거죠. 소 뒷걸음치다 쥐 잡힌 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왕들의 업적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나라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업적과 관련된 사료 같은 걸 보여주고, 자, 다음 사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이러한 통치 질서들이 나올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삼국의 통치 체제 나오죠. 그죠? 기밀 사무를 관장하면서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져 있었더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신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시의 기준이 그런 게 강화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학이라던가 사정부, 구주호소경 이런 것들, 상수리제도, 관료전, 노급해지 전부 다 요거는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통일신라라고 그냥 연결 정도만 해주실 수 있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신분제로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분제를 보시면 이제 부여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고구려 사만, 호민, 하호, 천민. 그래서 주로 약간 고구려 물어볼 때 백성들을 호민, 하호 이렇게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문장에 보기 정도에 나오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 귀족, 평민, 천민이 있으면 당연하죠. 귀족은 왕족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고요. 그다음 평민은 돈내, 조세, 세금 납부하고 노동력. 그다음에 천민들은 이제 불쌍하죠. 전쟁, 포로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구성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라 이런 거 거의 나오지 않고요. 뭐가 나와? 골품제가 나오겠죠. 신라 어느 왕 때? 네, 요거 바로 법흥왕 때 우리가 정비를 했던 신분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때요? 혈연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인 제약이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가고 싶어도 내 신분이 만약에 5두품, 4두품 못 가요. 6두품 못 가요. 누구만 가요?
진골만 갈 수 있어요. 왕족이었던 성골과 진골, 그중에서도 얘네들 진골은 최고 귀족으로서 이렇게 가장 높은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고요. 5두품, 6두품, 4두품, 6, 5, 4, 그 다음에 3, 1. 얘는 나중에 평민이 되고 6, 5, 4. 요까지만 주로 이제 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중앙 귀족까지는 그렇게, 진골만큼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있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신분끼리만 결혼도 해야 되고,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회 모습. 아하, 요게 보기에 잘 나오죠? 자, 귀족 K 잘 봐주세요. 고제, 백정, 신화입니다. 고제가 백정인데 걔가 신화래. 그래서 고제, 백정, 신화 앞 글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고구려에는 제가들이 모여 하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에서 이제 상주평이라는 이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재상을. 그 다음에 신라에는 화백회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담당했고요. 아까 침대법 말씀드렸죠. 정말 잘 나와요. 고구려 고국천왕 되겠습니다. 춘대, 춘합. 이제 그래서 이제 봄에 빌려주고 이제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의 화랑 아까 누구? 그렇죠. 진흥왕입니다. 화랑이 있으니까 한강유역에 함대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신라의 촐랑문서 요것도 잘 나와요. 나중에 통일이 되고 나서는 촐랑문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동력을 동원하고 조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적은 문서가 되겠는데요. 요걸 3년마다 촌주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촐랑문서 나와져 있죠. 그래서 요거 보여주면서 관련된 나라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라의 촐랑문서 되겠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화랑 요거 세속오개 한번 볼까요? 세속오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5개의 그래서 이 화랑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었더라. 뭐 살생유택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뭐 내용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관련 자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수림 왕 불태율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 보면 어떤 내용 나오냐면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다라는 거, 불법의 시초였다. 대학을 세웠다. 불태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의왕도 이렇게 제도 정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관등과 관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뭐 이 좌평 어쩌고 좌평 나옵니다. 이 상좌평. 좌평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상좌평인데 6개 좌평이 있고요.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좌평 우리가 또 정사함에서 뽑습니다. 그다음에 자, 국호신랑 왕 이런 이런 것들 누가 지증했어?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증왕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이거 나오면 주로 이제 그래서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요렇게 연결하는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법흥왕의 체제 정비 나오죠. 율령, 그 다음에 불교 나와져 있더라. 그리고 병부. 율령과 불교만 보면 왠지 이거 저길 수도 있잖아. 소수림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병부라는 아주 큰 힌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신라에만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이 남진정책하면서 계로왕이 죽었죠. 너무나 슬퍼, 그지? 계로왕,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남진정책은 누구? 장수왕. 아빠였던 광개토는 주로 북쪽으로 이렇게 좀 연결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의 죽음 나와져 있죠. 성왕 왜 죽었니? 진흥왕이 배신 때려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맞서 싸웠으나 결국에는 이제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 누구의 입장에 쓴 거야? 신라의 입장에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런 내용 나와요. 그게 누구야? 성왕이야. 성왕은 뭐 했어? 사비성으로 천도했어. 국호 남부여로 바꿨어. 수도 오부오방,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연결할 수 있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돕잖아요. 그죠? 신라에 왜군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지를 부수고 누객을 민으로 삼으로 하니 등등 나와져 있죠. 그래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와우 이렇게 병사를 보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금관가야까지도 피해를 입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요 관련한 내물왕의 내물 마립간의 그런 연결을 볼 수 있는 거 뭐?
보면 그릇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야는 어느 나라한테 먹힌다고요? 신라요, 신라요, 신라요. 자, 여기 보면 금강국의 왕 김구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 나와져 있고 가야가 만란을 일으켰다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결국 병사를 이끌고 다다르자 항복하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가야는 신라한테 먹혀요. 금강가야 법흥왕, 그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 자, 삼국의 귀족회의 같이 한번 갈까요? 고구려엔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고제, 그죠? 백제는 어디에서 정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백제야, 고제백정.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신화. 그래서 화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고 아까 세소고개 얘기했었죠, 그죠?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시면 아 이거 화랑이고 진흥왕이다 연결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첫째,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으로 하고 부모를 모시는데 효성으로 하면 법과 사는데 신의로서 하고 이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요러한 내용 나오면 아하 이거 원강의 세소고개다 라고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내용 같이 개념 확인하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 고구려에 누가 부자 상속제를 확립합니까? 부자라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고국천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고국천왕 부자상속. 자, 고구려의 소수림 왕은 교육기관 만들죠. 불태율 중에 뭐가 교육기관이에요? 큰 학문 태학이 되겠습니다. 자, 백제의 율령을 반포한 긍초고인가요? No. 그 누가? 바로 율령을 고이고이 간직합니까? 고이왕 되겠습니다. 자, 백제의 누가 불교를 수용하나요? 누가 이렇게 수용해왔어? 그렇지. 베개 속에 쏙 넣어서 갖고 왔어? 침류왕 되겠습니다. 백제 침류왕. 자, 신라의 뇌물 마리간 때 처음으로 신라라는 국호 아니죠. 국호는 누가 지승하나요? 지승왕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죠? 자, 신라의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이런 법과 관련된 사람 있다고요? 누구? 예, 바로 법흥왕 되겠습니다. 자, 성왕은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요? 바로 사비. 성왕이 시옷이잖아. 그러니까 사비로 가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 문주왕 있었죠. 문주왕은 웅진성으로 간단 말이야. 자, 이 문자를 뒤집으면 곰자가 돼요. 곰에는 뭐가 있어? 웅담이 있겠지. 그래서 웅진인 거야. 그리고 이제 성왕은 시옷이니까 사비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광개토대왕은 백제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백제의 왜구가 왜 침입해? 백제랑 왜구는 사이가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침입한 건 신라가 되겠죠. 따라서 X입니다. 자, 장수왕은 수도를 어디로 천도해요? 우리 남쪽으로 가야 되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개편해서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얘네 데리고 뭐해? 한강 유역 진출하죠. 누구예요? 바로 화랑이 되겠습니다. 화랑하면 원강의 세소고개. 자, 전기 가야 연맹은 금관가야가 그렇죠. 금관가야, 대가야. 딱 가나다 순으로 해도 금관이 먼저예요. 금관이 주도했더라. 자, 진흥왕은 금관과 대가야를 복속해서 영토로 확장하였다. 얘가 다 먹었으면 좋겠지만 금관가야는 이미 이전에 법흥이 먹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신라의 골품제는 혈연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였다. 그렇죠. 피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정치, 경제, 거기에다가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합니다. 너무 빡빡한 폐쇄적인 신분제도. 자, 삼국의 귀족회의로는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 정삼회의, 신라에는 뭐? 고제, 백정, 화죠. 그죠? 그래, 신라의 화백회의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뭘 실시해서 농민의 몰락. 농민이 왜 몰락해? 먹을 게 없으니까 뒤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먹을 거를 빌려줘야 돼요. 언제? 봄에, 그치? 춘대춘합의 방식, 진대법 되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법이죠, 그죠? 농민들을 살리는 법입니다. 자, 16번. 신라의 화랑도는 원강의 뭐를? 바로 세속오개를 행동규범으로 삼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삼국의 여러 왕들의 업적을 좀 구분해보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요거 정말 한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요. 나라별로 그리고 또 왕별로 잘 구분하실 수 있도록 공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